2차전 지향극제 대표 주자입니다만 밸류 체인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LNF가 리튬 합작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LNF 주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짚어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튬 합작자 설립 추진 소식을 대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상 기업은 시노리튬 머티리얼즈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전기화학 공법으로 친환경 수산화 리튬을 유일하게 대량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합작사의 목적 뭘까 생각해 보면요. 밸류 체인을 확대하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죠. IRA를 대응하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공급의 안정성을 일단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요. 자, 그 협의 내용을 보면 짐작이 좀 가는데요. 국내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5년 양산을 목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및 투자금은 협의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분을 LNF가 이 시노리튬 머티리얼즈보다 좀 더 갖는다고 해요. 얼마나 더 가질지는 협상 중인 것 같습니다만 LNF가 더 가져간다고 합니다. 앞서서 국내 설립이라는 그 포인트하고 합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23년 상반기 내 최종 발표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사한 사례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CATL,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 있죠. 세계 1등 회사고요. 그리고 포드가 있습니다. 이 포드와 CATL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렸는데요.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게 IRA잖아요. 그런데 아예 포드가 중국 기업인 CATL과 배터리 합작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서 IRA를 회피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입니다. 먼저 포드가 100% 출자하고 소유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미국 내에 그것도 설립을 해요. 국내에 설립하겠다라는 이 리튬 합작법인하고 일맥상통하죠.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하고, CATL은 출자 없이 기술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로열티 수입을 받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포드 회사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 생산, 관리 모두 CATL이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CATL이지만 소유는 포드가 하고 있으면서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회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서 이 협의 내용을 국내에 설립하겠다. 그리고 LNF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간다. 바로 이 CATL과 포드의 이 합작사 설례 유사해 보입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보조금을 전기차 구매 시 7,500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 시행령의 핵심입니다. 대상은 미국 내 최종 조립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배터리 조건이 있어요. 그 배터리 조건을 보면요. 부품 및 광물로 조건을 구분해 놨습니다. 먼저 북미산 부품을 써야 한다라는 건데요. 50%의 북미산 부품을 써야 한다. 이때 이 절반인 3,750불의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또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이 광물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또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26년까지는 8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또 나머지 반인 보조금 3,750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 세부 시행령의 핵심인데요. 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수급된 광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이 돼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리튬이라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IRA 대응을 위해서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겠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밸류체인 다변화는 왜 해야 돼? 지금부터 이 밸류체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매출의 70%가 좀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이 양극재를 공급받아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LNF,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이런 좀 단조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그래서 잘 나간다,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LNF 주가 올라가고 그 반대다 떨어지고 좀 그럽니다. 이런 이 단조로운 구조 때문인데요. 자, 하물며 이 리튬 수급까지 테슬라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급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밸류체인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완성차 OEM이 아예 부품이나 재료들도 다 수급을 해서 부품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유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유료로 나눠주는 경우를 유상사급,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를 무상사급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차 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사급을 하는 경우에 장점이 있어요. 리튬의 경우는 그 가격이 워낙에 좀 출렁거리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공급 부족 사태도 많이 겪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사태에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안한 공급이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은 한 회사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하고 좀 그 부품이나 재료 수급이 다변화돼 있어야 공급이 안정성을 갖게 되는데,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지는 이런 구조를 LNF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리튬의 사급 비중이 80%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수급된 수소나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튬으로만 만들 수는 없죠. 전구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구체는 중국의 CNGR과 JH화학공업이라고 있어요. LNF의 자회사입니다. LNF가 전구체도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LNF가 필요한 모든 물량을 다 JH화학공업이 제공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국의 CNHR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구체와 그 리튬으로 양극재를 만들고요. 이 양극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되고 테슬라에 또 납품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시노 리튬 머티리얼즈와의 추진하고 있는 합작사, 이 합작사로부터 수소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그럼 사급 80%의 이 비중이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리튬 수급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인트 벤처 추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LNF는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체인의 단조로움이었습니다.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테슬라가 또 리튬을 LNF에 공급하는 이런 단조로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루프가 깨지면 어떡해 라는 이런 그 우려가 있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IRA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려를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인트 벤처 추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소나 리튬을 내재화함으로써 리튬 공급의 안정성도 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제거하면서 IRA에도 대응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인트 벤처가 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그것은 LNF 종목 분석 시간에 목표 주가까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NF가 조인트 벤처 추진한다, 이 소식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